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콤스토어 홍대 입구점 A랩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새롭게 출시한 신형 인투어스 프로 제품과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신형이었던 구형 인투어스 프로를 비교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신형 제품을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인투어스 프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 왼쪽에 보이는 제품이 신형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제품이 2017년에 출시한 2세대 인투어스 프로, 2025년에 출시한 3세대 인투어스 프로 제품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형과 구형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태그된 상품 이용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신형 인투어스 프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인투어스 프로 말고도 신티크 프로나 신티크 제품들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영상에 태그된 상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비교를 해보죠. 자, 구형 인투어스 프로 소형 PTH 460 제품 와콤 정가가 30만 4천 원이었어요. 이번에 나온 신형 인투어스 프로 소형 PTK 470 제품은 와콤 정가 35만 9천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만 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중형 제품 같은 경우도 구형 제품인 인투어스 프로 중형 PTH 660 제품 같은 경우에 와콤 정가로 40만 2천 원, 신형 제품인 PTK 670 제품 같은 경우에 51만 4천 원에 출시가 됐어요. 약 1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가장 큰 대형 제품 같은 경우에 구형 모델 PTH 860 제품은 58만 원, 신형 제품인 PTK 870 제품은 69만 9천 원에 출시됐어요.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됐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올랐는지는 전에 올려드린 스펙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제품별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소형부터 살펴보면 한번 겹쳐 봐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구형 제품과 신형 제품의 크기의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작아졌죠. 딱 보시기에도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익스프레스 키와 터치링이 제품의 좌측에 있었고, 신형 제품들은 익스프레스 키와 다이얼이 제품의 상단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불필요한 베젤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되면서 딱 필요한 작업 공간과 버튼 배치로 전체적인 크기가 많이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형 제품이었던 PTH 460은 가로 사이즈 269, 세로 사이즈 170, 두께는 8mm였습니다. 신형 제품인 PTK 470은 가로 사이즈 215, 세로 사이즈 163, 두께는 4에서 7mm. 수치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사이즈가 줄어드신 게 보이시죠? 중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 PTH 660은 가로 338, 세로 219, 두께는 8mm 였고요. 신형인 PTK 670 제품 같은 경우에 가로 291, 세로 206, 두께는 똑같이 4에서 7mm예요. 똑같이 겹쳐서 비교를 해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사이즈는 구형 PTH 860 같은 경우에 가로 사이즈 430, 세로 사이즈 287, 신형 PTK 870은 가로 사이즈 377, 세로 사이즈 253mm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제품의 전체적인 크기도
구형 제품과 신형 제품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만 차이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전 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형 제품과 신형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펜을 사용하는 이 작업 공간이 구형 제품은 비율이 약 16대 10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6대 9 비율의 모니터에 사용할 때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형으로 출시된 이 인투오스 프로 2025년형 같은 경우에는 작업 영역이 16대 9에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비율과 거의 동일해서 작업할 때 작업 공간과 모니터 사이의 갭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형 제품의 상세 작업 공간 사이즈는 이전 스펙편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스펙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형 제품이 이전 구형 제품보다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무게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형 제품 같은 경우에 구형 모델은 약 450g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형 모델은 거의 절반 수준인 240g까지 무게가 줄었어요. 중형 사이즈는 구형 모델은 700g, 신형 모델은 411g이 되었습니다. 대형 모델은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 정말 무거웠거든요. 이 구형 PTH 860의 무게는 1.3kg였습니다. 1300g.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면 좀 무거웠어요. 그런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 다이어트가 됐네요. 600g. 그래서 이제 대형 모델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 대형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어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형과 소형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형 모델도 굉장히 다이어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크기적으로나 무게적으로나 그래서 이 대형 모델도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와콤의 펜타블렛을 선택을 하실 때 사이즈가 소중대, 보통 소중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이즈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펜타블렛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고르시기 편하실 거예요. 노트북에 사용을 하겠다. 화면의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커도 한 17인치 정도죠.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까지의 디스플레이를 쓸 때 소형 사이즈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모니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20인치에서 30인치 사이에 뭐 21인치, 24인치, 27인치 이런 모니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중형 정도의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면 괜찮고요. 30인치 이상 굉장히 큰 모니터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대형 모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펜타블렛이라는 제품의 특징이 디스플레이와 1대1로 거의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시죠. 물론 정밀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러한 매핑의 비율을 바꿀 수는 있지만 보통은 1대1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큰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면 큰 제품을 쓰시는 게 내 손의 움직임과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움직임의 갭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크면 큰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구형 모델은 프로펜 2가 탑재되어 있었고요. 신형 모델은 프로펜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형 모델은 타블렛 본체에 터치 기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멀티 터치나 터치 제스처를 활용한 단축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었지만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치 기능이 빠졌어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터치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터치 기능은 빠졌습니다.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 익스프레스 키나 터치 링이 제품의 좌측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신형 모델은 제품의 상단 쪽으로 익스프레스 키와 터치링이 옮겨왔어요. 이 옮긴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키보드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키보드의 위치와 타블렛의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동선이 위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배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형 모델처럼 좌측에 버튼과 터치링이 있었을 때는 오른손잡이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왼손잡이 분들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타블렛 드라이버 상에서 왼손잡이 모드로 바꾸면 타블렛을 이렇게 뒤집게 돼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단축키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되는데 신형 모델이 되면서 버튼들이 상단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형 모델은 블루투스를 지원을 했지만 1채널 블루투스를 지원을 했고 이전 버전의 블루투스 버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유선보다 조금 딜레이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신형 모델은 블루투스 5.3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딜레이도 많이 없어졌고요. 채널도 2채널까지 지원을 해서 다양한 기기에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펜 2 그리고 프로펜 2와 같은 선상에 있는 프로펜 슬림, 프로펜 3D 이런 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다른 브랜드의 펜을 사용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신형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아마 이 부분은 작년 4월경에 출시한 와콤의 액정 타블렛, 휴대용 액정 타블렛인 무빙크가 출시가 되면서 적용됐던 기술인데 신형 제품이 되면서 와콤의 펜 이외에 와콤 EMR 기술이 들어간 타 브랜드의 펜을 호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들러 노리스 펜이나 하이유니 디지털 펜, 라미 펜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 S 펜 이런 펜들을 인투어스 프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본 탑재된 프로펜 3가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펜을 좀 교체해 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큰 변화점은 아니지만 펜 스탠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형 펜 스탠드고요. 신형 펜 스탠드예요. 구형 펜 스탠드는 이렇게 조약돌 모양으로 납작하게 넓게 생겼고요. 이렇게 신형 펜 스탠드는 조금 더 깔끔하게 더 작아졌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구형이나 신형이나 이 펜 스탠드 안에 여분의 펜심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구형 제품이 되게 불편했어요. 이게 돌려서 열어야 되는데 이게 돌려서 여는 게 쉽지 않았고 오래되면 이거 잘 안 열었거든요. 이거 열기 지금 저도 지금 여는 게 힘든데 이게 되게 불편했는데 이 신형 제품이 이게 개선이 됐네요. 굉장히 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여분 펜심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펜 스탠드 이거 바꿔주신 거, 이 바꿔주신 분 최고. 자, 이렇게 2017년에 출시가 돼서 지금 2025년까지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와콤의 펜타블렛 프로 라인업을 책임지고 있었던 인투어스 프로가 드디어 2025년 3세대 인투어스 프로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제품 정말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보면 더 개선된 것들이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직접 방문해 보셔서 직접 사용도 해 보시고 매장에서 특별 할인가에 제품도 구매해 가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매장 방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형 인투어스 프로와 신형 인투어스 프로의 비교 영상이었고요. 다음 편에서는 유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결 방법과 함께 처음에 인투어스 프로를 PC나 노트북에 세팅하는 방법,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